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지 일주일 만인 어제 세 번째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밀착 행보가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관련 내용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석 달 만에 세 번째 방중, 특히 이야기를 좀 했던 것 중에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경제 개발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3개월 사이에 세 번 방중했다. 네. 그리고 세 번 다 시진핑을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이제 북중 관계, 헬명 관계 이것을 완전히 복원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단에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이 박봉주 내각 총리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에서 내각 총리라는 것은 경제를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지금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이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북한의 경제, 예. 건설, 주민시장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에 방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행단 중에 최룡해 부위원장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의도 평가하시나요? 사실 이번 방중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시점을 몰랐을 뿐이지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되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이 상당히 고위급으로 채워진 것을 보면 아마도 단순히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비핵화가 진전되고 난 이후에 어떤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해서도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좀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상하게 늘 옆에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거겠죠? 큰 의미보다 의미가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순방 갔을 때 이 평양을 지키는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최용해와 김여정이다. 예. 다시 말해서 최용해가 지킬 때는 김여정이가 동행하고 또 지금 이제 김여정이가 동행할 때는 최용해가 평양을 지키고 이번에는 최용해가 동행했죠.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김여정이가 평양을 지키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군부라든지 기타 이런 고위 관료들의 통제라고 하겠지만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의 역할이 역시 크고 역시 백두혈통의 여동생답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가 되는 게 지금 보통은 돌아간 후에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됐었는데 이례적으로 좀 일찍 공개가 됐거든요. 이건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일찍 북한의 과거의 보도 행태와는 다르게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북중 관계가 이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조금 더 정상 국가들 간의 외교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 보이고,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조금 더 이런 외교 활동을 좀 더 외부에 예. 투명하게 한다는 이미지도 전달하고 또 그러한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관세 보복 전쟁을 치르고 있고 대만 문제도 있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북한은 이렇게 중국과 갈수록 밀착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대국 아닙니까? 대국의 지도자답게 좀 더 포용하는 자세가 보여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경제 문제와 또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안보 협력 문제 이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이제 일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하는 예. 그런 일종의 계엄적 사례가 있죠. 예. 그 당시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 이 북중 간에 예. 다시 말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것은 대국의 지도자답지 못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대국은 뭐냐 하니까 이 약속을 포용함을 해가지고 예. 문제 해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통 크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은 정치 구조상으로 예. 상당히 뭡니까 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또 경제에 대한 제재 해제 이런 데서 복잡합니다. 예.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행정부 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안보 우려 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더 북한에 대해서 해주긴 해주고 또 지금은 이제 경제 우려 상황에 대해서는 네. 중국이 좀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생각한다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에서 나름대로 미중 간의 현명한 모습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어쨌든 비핵화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나와야만이 제재를 그 이후에 해제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중국과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갈수록 이 경제 관련 제재가 좀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 중국이 좀 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제사회나 이제 미국의 단독 제재인 금융 관련 부분은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이완시키기 예.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적극적으로 통제했던 이제 국경 중심의 무역이라든지 소규모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강한 제재 이행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아마도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도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 정책에 대해서 연속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도 이제 미국의 그런 우려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는 하겠지만은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제재 정책에 완전히 반기를 드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중국 역시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좀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의 이핵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간의 좀 대북 제재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려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뭐 지금까지 중국이 이 대북 제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이래서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판단하고 한다면은 대북 제재가 지금처럼 해제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이런 비핵화에 대해 가지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거의 비핵화에 대해서 선언도 하고 선제적인 행동도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의 경제 제재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이겠죠. 이것이 뭐냐면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안이다 저는 걸 보여주고 특히나 지금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기시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하면서도 뭔가 체제 보장을 하지만도 예. 큰 틀에서 자기들은 투자는 하지 않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게 되면은 한국, 일본, 중국이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 우지 보면은 그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통 크게 바라는 것은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좀 설득 있는 대목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외교를 보면서 그 전에도 상당히 좀 실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다시 좀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 외교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번 방중은 아마도 양국 간의 서로 전략적 이해가 많은 부분 일치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 북미 회담에서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 선언문에 담기지 않은 많은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알아야만 향후 전개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보다 더 중국을 가까이 끌어들이는 것이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차 북중 정상회담은 예. 이러한 두 국가의 이해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다시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러한 북중 간의 접촉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경제 문제 말고도 이렇게 협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기 직전에 매번 중국을 갔거든요. 이 부분이 좀 기분 나쁘다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인데요. 약간 신경 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협상에서는 장애전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또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특사로도 갔다 왔고 폼페이 장관이 지금 이제 한 두 번째 갔고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왜 자신이 들어가려는 그 시점에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정복시키는 측면이 있지만도 좀 신경이 곤두서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좀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수차례 예안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여기에 대해서 경제 문제 심지어 마샬 플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도 이런 그 이 북미 간에는 뭔가 이 북중과 이 북미 간의 이런 공동성명에 대한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공동성명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이행하기 위한 뭔가 타이트한 촘촘한 이행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 와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의 도움을 필요하는 막 그런 선상에서 좀 본다 하면은 아마 또 이 폼페이오 장관 또 이해는 할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우 박사님 잘 말씀했는데 이 북중관계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중국 입장에서는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참여를 한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 봤을 때는 왜 안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직간접적으로 한번 이 역구를 쑤시보고 이러고도 네.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 왔을 때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에 최고의 관심이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북한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 우군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조만간에 뭐 이 트럼프 대통령 또 다시 만날 이런 연이 있어가지고 우군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든든한 협상의 관점에서 든든한 우군 그런 측면에서 북중 간에 서로 윈윈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일단 중단이 됐는데 이제 북한이 답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답을 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일단 나오는데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가는 대로 곧 예.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가시적인 조치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 예.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미 이야기에 나왔던 이제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예. 대한 폐기가 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핵시설과 관련한 문제가 될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이제 미군 유해 송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굉장히 북한에게 선의로서 예.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아마도 북한에서도 그러한 미국의 선의에 보답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를 보여야 될 부담감을 느끼고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군 유해 송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이루어질 거다 이런 예상들도 많은데 어느 정도 수준의 보답이 나와야 좀 이게 수준이 맞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이제 북미 정상 간의 합의서에 예. 이제 전쟁 포로, 전쟁 시기 핵물자에 대해서 유해 발굴하고 송환한다. 이건 합의돼 있죠. 예. 아마 지금은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이 핵물자가 미군 핵물자가 한 7,500명 정도 되죠. 그 중에서 북한 지역에 지금 이제 유해로 남아 있는 것이 한 5,300구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죠. 네. 지금 미국 200구라면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과거에 이 유해 이런 그 발굴, 송환 이 부분에 대해서 북미 간에 좀 해왔단 말입니다.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어가지고 예. 좀 깨져버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이렇게 유해 발굴 이렇게 하면은 그와 연장선상에서 아마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하면서 뭔가 북미 간의 신뢰를 좀 더 알겠습니다. 다질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예. 유해 발굴. 네. 하시던 얘기 마저 하시죠. 예. 그 유해 발굴 있어가지고 물론 북한이 이렇게 그 발굴해가지고 한 200구 정도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예. 더 중요한 것은 공동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서로 불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지금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런 유해 발굴할 때 거의 현금으로 예. 빵빵치를 가방에 들고 와서 현금으로 다 전달한 사례가 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이 미국의 달러 지폐 보면 고유 번호 있지 않습니까? 예. 고유 번호를 다 이렇게 그 매겨가지고 이 돈이 어디에 서 있느냐, 세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북미 간에 불신이 있은 사례가 있었어요. 두 번째 또 문제 뭐냐면 미국에서 순수한 유해보다도 오히려 뭡니까 시료 채취 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북한에 발각돼가지고 또 북미 간에 상당히 신뢰가 또 깨진 사례가 있어요. 네. 마지막 부분은 뭐냐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북한 측에서 이것은 뭐냐면 유해 발굴에는 아주 순수성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스파이 활동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해를 갖다가 북측에서 발굴해가지고 직접 발굴해가지고 넘겨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 소위 말 뼈 같은 이런 것이 동물 뼈라든지 막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공동 발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아마 그 유해 발굴해가지고 있어요. 송환 시점 물론 뭐 이제 북미 간에 논의하겠지만도 폼페이 장관의 이런 방북 시점 좀 맞추지 않겠냐 정말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미 군사 훈련 중간 부분에서 북한이 어떻게 대처하냐 이제 오 박사님 잘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ICBM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ICBM 이 발사와 관련된 동창리, 미사일 발사체,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심포에 있는 SLBM, 수중탄도 미사일 발사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욕심을 낸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라든지 미국 욕심 낸다 하면은 가장 그 뭔가 관심이 가는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 IAEA 또는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참여에 의해 가지고 뭔가 중단하는 이 정도 조치가 나온다 하면은 상당 부분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아니겠냐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더 좀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이것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연합 군사 훈련이 중단이 된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아니 이걸 중단을 하면 어떡하느냐. 지금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는 사실상 한 게 없는데라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군사훈련 중단으로 우리와 미국이 잃게 되는 것들이 있나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군사 훈련이라는 것은 군인의 태세 대비해서 사실 굉장히 밀접한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 북한과의 비핵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의로서의 선제적인 조치가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소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뭐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선수들이 뭐 훈련뿐만 아니라 뭐 실전 경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군의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 훈련 중단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손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요. 물론 그러한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비핵화에 관한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한미훈련의 잠정적 중단 결정이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미래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유예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문제는 짧게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길어지다 보면은 뭔가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길게는 연결하는 일부 언론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역지사지의 자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핵과 미사일이 임박한 위협이다라고 한다면은 북한이 임박한 위협이라고 느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문제 해결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과거에도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의 사례가 있습니다. 92년도에도 팀 스프릿 훈련 중단했죠. 또 94년도부터도 보면은 북미 간 제네바 합의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완화된 사례가 있고 특히나 90년 초에는 뭐냐니까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이런 이 한미 미군들 상당 부분 거기에 또 가져간 이런 사례 있고 그 사이에 훈련이 또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국방력, 한미동맹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만약에 이번에 이 한미 군사 훈련이 있어가지고 한미 간의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하면 그건 뭐냐면 한미 갈등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미동맹 국방력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보여지고 주한미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클 상황은 아니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성격 지금까지 이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억지력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 한반도 동북아의 이 평화 유지 이런 성격 변화한다면 언제든지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직감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한미군,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 모두 주요 이슈화할 생각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갈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방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찾았는데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예상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북미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된 이후 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되고 나면 가을에 북한의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도 북한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북중 간의 관계를 예. 대내외적으로 좀 과시할 그러한 의사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